네, 안녕하세요. 구산화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산아입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상당히 어색하네요. 한 두 달 됐나요? 한 달 반 만에, 달 반? 네,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선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살 빠진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쪘어요. 괜한 얘기를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차근차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란 전쟁에서 패배한 미국이 새로운 전장을 찾고 있다는 것 모두가 우려하는 바이죠. 네. 동아시아에서 실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전쟁 준비 신호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네, 일단 아무튼 촛불에서도 뭐 여러 차례 다뤄주셨는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치, 군사, 경제 분야에서의 압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란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서 이 정권의 토대 자체를 취약하게 만들려고 미국이 직접 등판한 모양새이죠.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연이은 전쟁 망발, 미셸 스틸의 이 이례적인 인준 속도와 극우 세력들이 지휘 지원하려는 움직임, 극우 모스탄의 부정선거 난동, 지금 뭐 하고 있죠, 모스탄? 올림픽 공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좀 집중해서 다뤄보려고 하는 것은 이 라일리 반스 미 국무부 차관보 그리고 줄리 터너 부차관보의 행보입니다. 윤어게인 소년보를 만나서 대단한 격려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세계로교회 목사인데 거기서 미사라고 해야 되나요? 예배도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내란 세력의 축복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극우 개신교 내란 극우들한테 힘을 실어 준 거죠. 네. 근데 이 와서 윤어게인만 만난 것이 아니라 반북 인사들, 남북관계 파탄 주범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게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라일리 반스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 억류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이 가족회의 대표 최진영이라는 사람을 만났고요. 네. 줄리 터너 부차관보는 최성용 그 납북자 가족연합회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국에서 반북과 남북관계 파탄을 선전하고 또 이 최성용은 이재명 정부 초기에 대북전단 살포하겠다고 나대면서 통일부가 우리 만나줘야 된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자들을 왜 만났을까? 첫 번째로는 대북 적대 행보에 이재명 정부가 나서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만약에 나서지 않았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어 이런 보고서 발행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인권 공세 압박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로는 한국의 내란 세력 극우 세력의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본질적 성질이 친미 매국주의자들 반북 분단 세력 아니겠습니까? 사실 반북과 내란 극우는 한 몸으로 이어져 있는 거죠. 네. 결국은 내란 세력들을 독려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반북 인사들을 만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반스가 X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국을 방문해서 철통 같은 동맹을 재확인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한국 정부가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서 다시 헌신하도록 독려한 것이 영광이었다. 야, 근데 차관보가 동맹 확인을 목사랑 반북 인사들 만나서 하나 봐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 목사가 정부의 무슨 요인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범죄자일 뿐인 범죄자죠. 거죠. 네. 근데 이 반스의 이 트위터는 한국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라는 자백을 늘어놓은 거죠. 이 메시지마저도 이재명 정부에게 보내는 정치적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2월에 이 라일리 반스가 티벳 문제 특별조정관으로 임명된 전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티벳 문제가 미국이 중국의 반스 이 티벳 조정관 임명됐을 때 내정 간섭이다. 이거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라일리 반스가 어떤 일을 하는 인물인지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미국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권을 전복하고 반정부 시위를 지원하는 역할을 미 국무부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라일리 반스다. 근데 그 사람이 현 시기에 그것도 임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한 거거든요. 네. 분명한 이재명 정권 전복 의도를 가지고 방문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정치적 신호를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사태 때 빅토리아 눌런드가 막 와서 지지 방문한 건데 네, 그런 그렇죠. 빅토리아 눌런드 같은 사람이 지금 한국에 엄청나게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위대한테 빵 나눠주고 물 주면서 그 친러 정권을 전복하세요 독려했던 역할을 미 국무부 인사가 한 건데 네. 지금 미 국무부 인사가 와. 단체로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고 미래의 국무부 장관을 꿈꾸는지 모르겠지만 모스탄이 그런 짓 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네요. 전쟁을 지금 구상하는 데서 이재명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따라줄 것 같으니까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정권을 없애고라도 우리는 전쟁을 추진해 가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조이대 탄핵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 이재명 정부를 전복하는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중에 부정선거 작전이 하나 있었던 거고 또 이재명 재판제계를 통한 사법적 제고도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핵심적인 고리 누구인가? 조이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 인터뷰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던데 지금 조이대가 파기환송심 이 법외국제 관련해서 공수처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수사도 안 하고 판단도 안 결론을 하고 안 내렸죠. 네, 질질 끌다가 결국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관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동훈이 어떤 자인지를 또 돌이켜 보면 윤석열이 지명한 공수처장이잖아요. 제가 약간 기억이 새록새록해가지고 뉴스를 찾아보니까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인가요? 아무튼 거기서도 오동훈 좀 부적격하다 이런 문건을 제출을 했는데 윤석열이 강행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의 의지로 임명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동훈이 조이대를 지금 국수본으로 아무 수사하지 않고 넘겨버린 것이 오동훈 개인의 의지겠는가. 내란 세력들의 조이대 봐주기, 조이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중심 고리로 해서 이재명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 이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되는 거죠. 네. 네. 야, 이런 오동훈이 사실은 윤석열 그 관저에 들어가서 체포 막 하려고 해서 우리가 막 오동훈 응원했던 지난 그러니까요. 추운 겨울밤이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야, 진짜 열받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미국이 전쟁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런 구상 중에 하나가 나토를 확대하는 움직임 계속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 동맹의 하위 체제에 한국과 일본 여러 국가들을 막 쓸어 담아가지고 전쟁 돌격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호주가 나토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대만의 국가안전회의 부비서장 그리고 영국이 주재하고 있는 대만 부대표가 나토 커뮤니케이션 센터 초청으로 나토 대화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아니 근데 나토가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맨 처음에 그런 동맹 같은 거 아니에요? 군사 동맹 그렇죠. 같은 거? 유럽과 미국의 이 서방 국가들의 군사 동맹인 건데 근데 왜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나 지금 또 김지선 사회자처럼 왜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일본은 우크라이나군 훈련 지원을 한다고 나토에 처음으로 자위대를 파견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말을 잘 듣는 미국의 돌격대가 되어줘야 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 하위 동맹 국가들을 나토로 모으겠다는 거죠. 나토를 통해서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는 상설적인 다국적 군을 꾸리겠다. 이게 지금 미국의 구상 아니냐. 네. 그 구상 아래서 한국, 일본, 대만을 편제하려는 노력이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지방선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름의 평가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다 쓰러져가는 유럽에 가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공동성명을 지금 발표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미국의 압박, 미국의 구상 하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신호. 네.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한 압박 수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동북아에서 한반도 전쟁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한미일 동맹이죠. 네. 근데 한미 간의 동맹은 이미 구축되어 있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동맹이 계속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가 계속 허전한 거예요. 네. 뭐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악사라고 하는 한일 간의 군수 물자 협정 체결을 반복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악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데 그만큼 일본이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악사가 유사시에 군수품을 주고받도록 보장하는 협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결되게 되면 일본의 함정이나 항공기가 언제든 우리 땅에서 물자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자위대가 들어오는 거죠. 네, 탄약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일본의 어떤 그 자위대 전투기가 날아가다가 우리 갑자기 탄약이 부족한데 탄약 좀 공급해 주세요. 연료가 부족한데 기름 부족한데 급유 좀 해주세요 하고 이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 자위대에게 한반도 앞마당을 우리 땅을 내준다라는 거죠.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근거를 한국 정부가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한국이 직접 참전하지 않는 국제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막 미국에 충견이 돼가지고 불나방처럼 날아다닐 수 그렇죠. 있습니다. 막 대만 해협 통과하고 막.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일본의 군사 작전을 한국이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사실상 한국이 전쟁에 일본을 통해서 연루되는 그런 사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일종의 또 하나의 약간 기지네요. 그렇죠. 미국의 하청기지만이 아니라 자위대의 하청기지가 될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네. 미국도 미국, 일본, 한국으로 이어지는 하위동맹 체제를 하고 싶기 때문에 압박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었는데 그 올해 초쯤이었나 아산 플래넘 포럼에서 이시바 전 총리랑 전 일본 방위상이 와서 악사 체결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어제 이렇게 기사 찾다가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원래는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이 포럼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다가 네. 당일에 사정이 생겼다고 하고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피했네. 그렇죠. 피한 거고 이 이시바와 일본의 전 방위상은 안 장관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고자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네. 그때도 이시바가 굳이 그런 플래넘 거기 포럼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까 했는데 명확히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압박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개최되었던 안보정책 한일 간의 협의회 그리고 국방방위장관 회담에서도 악사를 체결해야 된다. 요거를 계속 일본이 끈질기게 요구했다고 해요. 근데 이 악사 체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1주년 기자회견 때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네. 그때도 일본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맞습니다. 그거는 일본 기자가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 속에서 기자가 자기 사명 지침을 받고 물어본 거죠. 열받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튼 잘 대처를 맞아요. 했어요. 네네네. 무슨 소리야? 국민들이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한다.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현재 어렵지 않냐. 과거사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또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럽겠죠. 그렇죠. 이재명 정부를 업고 싶은 마음이 드는 하나의 이유겠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밝히니까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일본의 해상 막료장이 튀어나와가지고 악사 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일본 외무상은 아예 대놓고 한국에 계속해서 끈질기게 요구하겠다, 압박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거냐면 우리 대통령이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를 한 건데 급에 맞지도 않는 해상 막료장이니 외무상이니 주제를 모르고 지금 오만방자하게 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도 일본의 다급함 이거를 빨리 체결하고 싶은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미국이 이걸 실제 또 어떻게 압박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 미국의 싱크탱크 허든슨 연구소에서 일본 석자연구원을 앞세워가지고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친일 언론 조선일보가 네. 짬짬이가 돼가지고 한미일 동맹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사실 주한미군 장성들도 조선일보랑 인터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사실은 그 선전의 창구예요. 맞아요. 네, 요 인터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댓글에도 아무튼 친일 언론답다 정신 네. 차려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달렸는데 그 이소자키가 이야기한 것 중에 뭐 당연히 한일 군사협력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담겨 있지만 제가 좀 눈여겨봐지는 거는 대만 유사가 한반도 유사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악사 체결이 일본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 한반도 유사시가 되면 일본과 주일 미군 기지에서 물자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그 기반을 미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전쟁 대비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악사 체결, 한미일 동맹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고 이게 왜 눈에 들어오냐면 대만 전쟁이 기본 한반도 전쟁과 연결된다. 대만 유사시에 한반도 유사시 상황이 같이 벌어진다. 동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대만 전쟁 따로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과 무관한 게 아니라 대만 전쟁과 한반도 전쟁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한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빅터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중국 이 전략에서 모호성을 벗어나서 명확성을 견지해야 된다. 그 명확성이라는 건 뭐냐? 중국, 북한이랑 잘 지낼 생각하지 말고 일본과 미국과 뭉쳐야 된다. 일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빅터차가 뭐라고 하냐면 자주파는 덜 실효적이다. 동맹파를 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자주파를 일명 자주파 네. 사실 자주파라고 부르기도 좀 무색한 면이 있지만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라인을 제거하고 위성락이나 조영과 같은 동맹파 검은머리 미국인들을 전면에 내세우라는 압박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동영 싫어 대북 정보 여전히 안 줄 거야. 뭐 이런 지금 얘기인 거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전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드러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좀 계속 또 넘어가 보죠. 네. 적대행위도 전쟁을 염두에 둔 적대행위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의문이에요. 보통 나라를 뭔가 운영을 할 때 국정 운영을 할 때 전쟁 대비를 잘 생각을 안 하고 평화를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바티칸 미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얼마나 그러고 싶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전쟁을 억지로 준비해야 되는 이 상황, 그 굴레를 진짜 벗어 던져야 되는 건데. 네, 그리고 대만 전쟁을 염두에 둔 이 실질적인 군사적 움직임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한국에도 그런 군사적 움직임이 더 높은 강도로 요구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만과 일본이 실제 이 전쟁에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만 군사정보국에 미군 인력이 처음으로 상주 배치됐다는 거예요. 이게 대만 언론 보도로 드러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미국 인력이 그럼 어떤 인력이냐? 미 국가안보국의 도청 기지인 메이위안 작전의 관련자로 추정이 된다. 그럼 이 미 국가안보국이 대만에서 어떤 도청 기지를 운영하고 있냐면 중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 관련한 사람이 대만 군사정보국에 계속해서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는 홍콩을 대중국 정보 수집 기지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대요. 네. 근데 홍콩 시위 있고 나서 중국이 보안법을 시행하고 이제 미국의 CIA 활동이 사실상 홍콩에서 어려워지면서 정보 거점을 대만으로 옮겨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정보기관 내에 미군이 상주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대만과 미국 사이의 정보 교류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대만이 정보와 관련한 작전을 공동으로 펼치고 있다는 걸 공식화했다는 거죠. 그러네요. 현대전에서 이 정보전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여러 소요 사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이 미국의 중국 감시, 동아시아 전초 기지 노릇을 톡톡히 한다는 게 여기서도 확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움직임인데요. 일본이 6월
7일에 최대 규모의 실탄 사격 훈련인 후지종합 화력 연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규모의 연례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 거고 이 과정에서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과 고속 활공탄이 도입됐다라는 거, 훈련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적기지 반경 능력을 보유했고 그걸 실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적기지 반경 능력이라는 게 선제 타격 능력, 선제 공격 능력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훈련에 이런 선제 공격 무기들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공개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공개한 거죠. 야, 진짜 저는 오늘 아무튼 촛불 뉴스브리핑 썸네일도 한심한 민주당이라고 잡았는데 진짜 네. 안에서 당권 다툼 할 게 진짜 아니거든요.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안이한 전국 인식을 가지고 왜 그런 당권 권력 다툼에 매몰되는지 정신 차리셔야 된다. 네. 뒤에서 한 번 더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네, 그래서 전쟁을 미국이 이렇게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주권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평화도 양보의 대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적당한 타협으로 이 정국,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변은혜 진행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현 정국에서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명확히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통상적인 수준에서 한국 대통령,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니까 적당히 비위 맞춰주고 적당히 타협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압박의 목적, 이 압박의 끝에는 이재명 정권을 전복하고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하고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EU 공동성명에서 이런 좋은 말, 바티칸에서 이런 좋은 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평화에서는 원칙을 세워야지. 안 그러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나중에 희생양이 된다는 겁니다. 네, 전쟁 나고 나서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이 원칙과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 왔다. 이 검은머리 미국인들 사실 정부 내에 많다라는 것은 정권 초기부터, 정권 들어서기 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거고 지금도 한심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얼마 전 제가 뉴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제거하는 군인들을 파병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뭐 소식통에 의해서 나온 뉴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그 소식통이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소식통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이 파병 문제가 미국을 향한 헌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얼마나 거기서 효과를 걷고 국익을 얻고 이런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충성도와 헌신도를 어떻게 보여줄까, 이 차원에서 파병 문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미국의 적당한 타협을 종용하는 검은머리 미국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충성도를 미국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도 오늘 아까 속보인가요? 이란에 내야 되는 전쟁 배상금 우리한테 물리겠다고.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관심 있을 거다 이 배상금에. 아니 우리 관심 없어요. 근데 여기 정부에 나온 소식통처럼 이거 다 헌신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네. 진짜 야, 너 이게 미국 뭡니까? 형님들한테 얼마나 충성하고 있어, 얼마나 헌신하고 있어, 그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검은머리 미국인들은 계속 그런 움직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을 세우고 외교 안보를 펼쳐나가느냐가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한 EU 공동성명 내용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국의 전쟁 구상에 선봉에 서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 비핵화, 북러 군사협력 규탄한다, 대만 문제로 중국을 이제 공격하는 뉘앙스의 내용들, 이런 전쟁을 계속 부추기고 도발하는 내용들로 얼룩진 공동성명에 우리가 서명을 한 꼴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가 동북아,
한반도, 중동, 유럽 이런 문제들에서 미국과 서방의 이익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싸우겠다, 적극적으로 역할하겠다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새로운 젤렌스키, 이제 젤렌스키가 효용성이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젤렌스키가 되겠다고 선언했다라고 읽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언론사에서 분석하기를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그 공동성명 내용의 상당수가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문제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내놓은 보고서 내용이랑 상당수 일치한다는 거예요. 아, 예, 계획된 걸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언론사가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게 그 이재명 외교안보 라인에서 자발적으로 짠 내용이 아니라 애초에 미국의 이 전쟁 구상, 미국의 안보 구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적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미국과 맞바꾼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행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단검이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단검밖에 안 되는 거다. 그게 숙명인 거다. 대한민국의 숙명, 대한민국의 역할이 그런 식으로 폄훼돼서야 되겠습니까? 네. 이건 미국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주권 모독하고 전쟁 돌격대로 세워서 우리를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냉정하게 결별하고 가야 될 때다. 네. 그런 정치적 결단, 역사적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하는 형상과 개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타협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게 이런 걸 계속 종용할 거거든요. 내란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가면 이재명 정부 내가 좀 봐줄 수도 있지 않겠어?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주한미 전직 대사들이 네. 이재명 정부 반미 정부 아니야. 그렇게까지 규정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띄워주는 저는 얘기를. 네, 갑자기 왜 이게 튀어나왔을까? 그쵸. 사실 주한미 대사가 이재명 정부를 그런 식으로 또 미 국무부 장관이 그 이재명 정부를 친중 좌파 정부로 막 규정하는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전직 주한미 대사들이 이재명 정부를 띄워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 전직이 누구야 하고 봤더니 필립 골드버그. 내란 때. 내란 때 역할을 했었던 그 어. 공작이 전문적인 자기 직업이었던 사람. 네네. 그래서 볼리비아에서 쫓겨났던 사람. 네. 이 사람이 지금 등판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그런 방향에서 길들이고 압박하려는 또 하나의 회유하려는 움직임이겠다. 강하게 때리고 당근으로 회유하고 이런 그렇죠. 전략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좀 주시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때에 맞춰서 대열 정비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착실히 갖추고 있는 국힘당이 있고 한데 추가로 혹시 한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실 네, 얘기 요 없으십니까? 얘기 짧게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 진영 내 분열 양상이 굉장히 심각하고 언론이 일제히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당권 싸움을 넘어서 차기 대권 싸움의 양상까지도 띄고 있고 문제는 당원들 간의 싸움으로 번지면서 당원들 내에서도 적대적인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이 민주 진영 자체가 완전히 분열되는 상황으로 번져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내란 세력과 미국의 이 분열주의자들에게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 주요한 정치적 의제들이 완전히 실종되고 이재명 정부 체제 이 지위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어요. 이런 다툼에 골몰하면 할수록 이재명 정권이 흔들리고 이 내란 세력들이 정권을 찬탈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걸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내란 세력에게 부활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짓이라는 생각을 이 민주당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국힘당한테 지침을 주고 대열 정비하라고 그리고 사실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도 분열 세력을 심어놨을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엄청나게. 사람들이 지금 난동을 피우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 공작이 벌어지는 건데 분열 세력들이 공작을 펼칠 때 각각의 적을 따로 두잖아요. 근데 사실은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지금 공동의 적은 내란 세력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 청산을 계속 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청산으로 단결하고 국익 중심의 자주 정치로 단결해서 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때다 싶어서 지금 국힘당은 지방선거랑 부정선거 극우 난동을 발판 삼아서 대열 정비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물론 잘 단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막 장동혁, 한동훈, 오세훈이 서로 다 물고 말이 뜯고는 달라요. 있긴 하지만 네. 보수 평론가 윤어게인 세력 중에 한 명인 서정욱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장동혁, 오세훈, 한동훈 삼국지로 가야 된다. 이런 좀 누가 유비야? 좀 가소롭긴 한데 아무튼 세 세력이 다 같이 갈 수 있고 힘을 네. 합쳐서 도원 결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 세 명으로 총선, 대선까지 가면 환상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유의 깊게 봐지는 게 최근에 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차기 대권 주자로서 오세훈, 한동훈, 조국 이렇게 가야 높게 나온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기 대선이 2030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4년 정도가 남은 건데 벌써부터 국힘당도 그렇고 대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건 이재명 정부의 정권 전복 시나리오를 일찍부터 가동하겠다라는 구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서정욱이라는 사람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 분열 양상이 이재명 탄핵으로까지 갈 거다. 이런 평론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노무현 전 정부 때 그랬던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파국을 계속 거치다 보면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탄핵에 나설 수 있지 않겠어? 뭐 동지가 영원히 어디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들의 목표와 기획이 여기에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런 말로 분열의 불씨, 내분을 계속 격화시키려는 의도도 분명히 담겨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조이대 탄핵부터 해야 된다. 네. 조이대 탄핵을 하지 않는 이 직무유기 더 이상은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진짜 너무 이렇게 화를 낼까봐 좀 톤 조절을 하고 있긴 한데 도대체 민주당이 왜 이렇게 한가로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국민들은 내란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분노도 스럽고 불안하기도 한 마음으로 이 전국을 하루하루 만들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책임적인 여당의 역할을 왜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오늘 뉴스브리핑 때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떨어진 거 아닙니까? 국힘당 네.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 상황을 봤는데도 정신을 사실 아직까지 못 차린다면 지금 댓글에서도 호랑이가 된다 국민들이 집권 맞습니다. 여당을 향한 분노가 호랑이가 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문재인 정부 단계 개선의 기회를 미국 눈치 보느라고 완전히 걷어차 버리면서 민족사에서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촛불 정부로서 만들어 준 건데 이 박근혜 탄핵 촛불 성과를 완전히 말아먹고 윤석열을 키워주면서 또 한 번 민주주의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2030 세대를 보수화하는 데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었죠. 무능과 배신의 아이콘, 직감 문제 네.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또 이런 비슷한 행보를 보이게 된다면 그게 2030 세대만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란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전쟁을 막지 못하는 것, 자주를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꼭 염두에 두고 그런 방향으로 정치 행보를 바꾸기를 다시 한번 조언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본 글 중에 2030 세대들이 내란당 국힘당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란 청산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싫은 거다라는 글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네. 내란 청산 이렇게 미적미적 이 얘기를 정말 집권 초기부터 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적미적 한다면 전쟁까지 온다. 무능과 위선 때문에 전쟁까지 와서 국민들을 그 전쟁터로 보내게 되는 그 후과를 보지 않으려면 민주당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집회 소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매일 촛불 문화제입니다. 참정권 침해 전문 범죄자 조이대 탄핵에 민주당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 당사 앞으로 오늘도 모여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구사나의 선을 넘는 사람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